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이 비전은 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연습하려고 올렸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인 알순우이고 24살이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데이트 문화와 한국 남자들하고 스토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 남녀를 이상화하거나 로맨틱하게 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로맨틱하게 그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K-드라마의 남자들이 아니거든요. 제 말을 믿어요. 여러분 나라의 남자들 보세요. 잘생긴, 못생긴, 똑똑한, 명청한, 부자, 가난한, 충실한, 바람둥이 다양한 유형의 남자들이 있잖아요.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소개팅을 통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아요. 소개팅은 일반적으로 어떤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두 사람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다고 믿으면 그들을 소개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건 여기서 많은 인기가 없어 보여요. 모두 아니지만 틴더와 같은 데이트 앱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병대일 거예요. 가끔은 저는 남자들에게 실망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틴더를 재미로 열어보는데요. 실제로 보통 제 틴더 사용은 하루밖에 사용하다 끝나요. Oh my god. 심지어 제가 파는 메시지의 종류들은 너무너무 더러워요. 몇몇 더러운 변태들이 모텔로 가자고 꼬셔요. 이거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상대의 friends with benefits 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심심해 라고 쓰기만 하는 남자들이죠. 틴더를 사용하는 남자 중 5%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을 듣는 그 5%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특히 외국인 여자들을 일반적으로 그들을 개방적 open-minded이라는 진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실례지만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 대륙을 건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돈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요 우리. 근데 이 남자들 외국에서 유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외국인이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의 양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버릇없는 소녀였거든요.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그의 외모는 그의 행동만큼이나 그의 재청함 정도 중요해요. 저는 지금 농담으로 사고 있는 나이 아니거든요. 달콤한 말을 조명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신뢰성 있고 안정된 이도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모든 면에서 저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재정적인 부분도요. 저를 물줄지자라고 부르셔도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관계에서 항상 남성보다 더 많은 걸 주는 법이죠. 언제든 어디든 부자일 필요도 없고요. 재정자의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대부분은 데이팅 앱에서 심심해라고 적어놓곤 해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 대부분은 가치가 낮은 low value man 남성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요.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자기 만족을 충족시킬지 몰라요. 제발 자기 자신을 잊지 말고 어떻게 행복해질지를 스스로 기다려보세요. 만약 성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손으로 노예를 파괴하는 포르노를 보지 말고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취미와 비슷한 관심사를 통한 만남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선호해요. 만약 남자가 마음에 들면 지난번처럼 스스로 다가갈지도 몰라요. 그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섹시했으니까 왜 안 될까요? 실제로 저는 관계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헤어졌고 그건 쉽지 않았어요. 보통은 헤어지기를 주도하지 않는 적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더 힘들게 싸우는 건 헤어지기를 주도한 쪽이에요. 상대방을 정말로 좋아하지만 저희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말하지 쉽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과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제 자신의 결정이었어요.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한국인들이 3번의 데이트 이후에 공식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먼저 서로를 알아보고 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거든요. 그들은 관계에 있다고 해서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감정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스토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실제로 많은 스토킹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알아두셔야 할 건 저는 이성과 친구가 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가끔은 좋은 지인이 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항상은 아니고요. 한 명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면 그중 한 명에게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명과는 지인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싸웠어요.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았고 3주 동안 두려웠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는 저를 쫓는 걸 멈췄어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서운 사건 이후로 저는 현재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스토킹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어디에든 조심하세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지만 이 영상의 본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